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올해 4월에 계약을 하시고 8월 달에 잔금을 치르신 제 고객분 소중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먼저 저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이 닿아서 부동산 매수를 하게 되셨나요? 네, 원래는 아시는 분이 아니고 대표님을 처음 뵙고요. 네,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대구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알아보던 중에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직접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곳과는 달리 대표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와 집사람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대표님한테 믿음이 갔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랑 또 저희들 성향이랑 또 비슷한 것 같아서 대표님을 믿고 한번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보고 연락 오신 게 아니시고 용산 쪽에 투자 매물 보시고 저한테 연락 오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거 객관적으로 좀 어떻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더 괜찮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서울을 다 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구에서 상담받으러 서울까지 오신 거잖아요. 전화하시다가 상담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상담을 받아야겠다, 서울까지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 저희 둘 다 마음이 이미 믿음이 갔고 다른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업체보다 대표님이 더 설명도 잘 해주실 것 같고 저희의 사정을 조금 더 잘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셨던 거는 지금 계약했던 물건이 아니고 제 물건이었어요. 제가 보유하고 물건이었고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됐었고, 그래도 저는 일을 하면서 돈보다는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는 제 물건도 아니고 공동중개 금액이 더 낮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한 4배 차이 나더라고요. 이게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이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나중에 또 소개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저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근데 그 대구에 사시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나요? 서울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서울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가격의 매물일 경우 대구에서 투자했을 때 저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서울에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 기대 심리가 또 조금 있고, 그리고 향후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같은 대구에 집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는 저희 마음에는 서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서울의 물건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가 저하고 인연이 간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보셨던 매물은 이제 용산 쪽에 15억 정도 되는 매물이었고 저는 뭐가 옳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어느 정도 오르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제가 설명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둘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대표님이 일단 여러 가지 지역을 추천해 주셨고, 솔직히 지방에 사는 사람은 잠실, 용산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곳을 선호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쪽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할 확률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낮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시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 그리고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또 대표님이 추천하신 것 중에 저희 형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니겠다 싶어서 다행히 그때 매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죠. 원래 처음에 이제 전화로 문의 주셨던 것보다 실제로 매수하신 게 투자 금액은 반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전세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반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리스크도 적고 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추천해드렸던 건데, 근데 그 사실은 그때 상담을 받으시고 연락드리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길에 그냥 계약하겠다고 안 보고 계약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좀 놀라기도 했는데 안 보고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처음 뵀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사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살아야 될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네, 투자할 곳을 알아보던 거라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저희가 더 높은 금액의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평가가 되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낮은 그 금액의 물건을 산다면 또 남은 돈을 또 저희가 또 따로 그렇죠.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예. 또 리스크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래서 차 안에서 KTX 타고 가다가 그냥 둘이 얘기하면서 그냥 계약하자라고 하고 바로 대표님한테 그렇죠. 연락드리죠. 긴급하게 네.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매물 제가 봤었고 네. 상태를 알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설명을 네, 제가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렸고 엄청 수리가 잘 돼 있다 말씀드리지 네, 않았어요. 네. 그냥 보통 정도 돼 있고 이렇게 수리가 됐다. 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뭐 계약사상에 네, 좀 맞습니다. 퇴각을 네. 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네. 들었던 예, 네.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지역이 사실은 좀 저평가되고 이상하게 매매가 잘 안 됐었거든요. 금액이 낮았거든요. 더 높이가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였는데 역전세가 그때 맞물려서 매물이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주변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바람이 여기까지 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긴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며칠 안으로 계약될 것 같다고. 네. 저는 이제 며칠 안에 계약될 거라는 판단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약하고 사실은 이틀 사이에 5개가 같은 매물이 네. 한꺼번에 이제 매매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11억 정도에 매수를 네. 하셨는데 최근 최고가가 12억 7,500까지 네. 매매가 됐고 나와 있는 매물은 한 13억 2천 정도가 최저가긴 네. 하더라고요. 혹시 그 보셨나요? 네,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용산에 알아보셨던 거는 네. 그때 15억이었었는데 네. 최근 실거래가가 최고가가 10억 9천을 찍어가지고 네. 제가 추천해드렸던 게 1억 7,500 정도 오를 동안 원래 사시려고 했던 거는 이제 한 9천 정도 올랐고 맞습니다. 금액도 거의 2배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배 정도 더 이득이 난 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은 반인데 맞아요, 수익이 맞습니다. 2배 났어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물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그 아파트가 매력이 있고 네.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고 사실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이 아파트를 추천을 지금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기별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서울에 집을 구매하게 된 거라서 또 요거를 잘 키워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또 대표님 추천해 주시는 곳 있으면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왜냐면 저도 이거 매수를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했지만 저는 이게 제 집이라 생각하고 사실은 분석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아요. 왜냐면 이것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제 거를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자꾸 제 것도 밀어놓고 있거든요. 못 가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래도 제 고객들이 좀 잘 되고 수익도 나고 그래야지만 또 저를 찾고 저에게 또 의뢰를 하시는 거지 도움이 전혀 안 되셨다 그러면 저한테 또 맡길 이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있고 매물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저는 조금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했어요. 더 떨어지기가 어렵고 떨어져도 약간 떨어지고 거의 바닥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지금 계약 이후에 4개월 지났잖아요. 뭐 거의 한 2억 가까이 오르리라고 뭐 예측을 한 건 아니고 오를 수도 있지만 뭐 워낙 안정적이어서 들고 있으시면 괜찮다는 생각했는데 뭐 그게 운이 좋아서 시기적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간에 또 팔 때쯤 되면 또 저평가된 아파트로 탈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수익이 좀 많이 나서 또 한번 인연이 이어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서울, 경기 전체 부동산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